예, 안녕하십니까? 예, 7주차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그 학습의 목표는 진로 설계를 의미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또 진로 로드맵 작성 요령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설계가 이제 최종 결과물로 과제로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1장부터 1주차부터 쭉 자기 분석을 해왔죠. 그래서 나의 흥미, 그 다음에 적성, 성격, 가치관, 그리고 뭐 애니어그램 성격까지, 그리고 이런 어떤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적합한 직업과 직무를 탐색을 했고,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기업도 탐색하는 걸 전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통해서 또 타협을 해서 그 합리적인 그 직업을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목표와 그리고 경력 관리를 해왔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직업 또 직장 등 일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움으로써 진로 개발을 통해 성공에 이르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분석과 직업 세계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자기 분석에는 이와 같이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또 자신의 능력과 이런 장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죠. 자, 이 진로 결정은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주변 여건과 환경도 고려돼야 합니다. 그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어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또 한편으로는 그 내 가정 환경을 또 고려해야 되고 또 부모의 바람 이런 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합을 해서 진로 결정을 내리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내가 그 나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죠. 어떤 환경에 어떤 이끌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우연의 기회로 자신의 진로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진로 설계를 위한 자아의 구체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자신의 어떤 흥미 또 내가 무엇을 잘하고 라고 하는 적성 또 나의 성격 가치관 그리고 이런 어떤 성격과 흥미와 가치관 간에 어떤 충돌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다양한 흥미 검사를 이게 심리 검사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공통점을 찾아서 내가 정말 원하는 진로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환경적 요인, 어떤 부모의 직업 또는 성격 특성도 살펴보고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 또 가정의 사회적인 여건, 또 이런 우연적 요인 등도 우리가 살펴봐서 개인적 요인 플러스 환경적 요인이 이제 같이 더불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직업 세계 이해 직업적 요인도 있죠. 그래서 어떤 직업의 의미, 나에게 어떤 직업이란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떤 직업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통해서 내가 현실적인 직업과 또 내가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희망 직업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합리적인 진로 타협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미래에 이룰 수 있는 희망 직업이라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내 미래로 올려서 먼저 이런 장기 목표를 세우고 나의 어떤 현실적인 직업으로 선택을 해서 그 현실적인 직업에서 미래 직업으로 가는 징검다리 과정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설계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로 결정을 한 다음에 목표 설정을 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자, 이 진로 로드맵 만드는 건데, 이 진로 로드맵은 진로 설계를 하기 전에 그 하는 어떤 한 눈으로 내가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진로 목표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라고 할까? 아니면 가상 지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로드맵은 직업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코스에 대한 어떤 가상 지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가상 지도를 갖고 있어야 개인은 어떤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 로드맵은 자기 분석, 또 진로 선택, 목표를 위한 준비, 경력 관리,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행 계획, 그리고 미래의 3등을 3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그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진로 목표의 가상적인 진로 지도다라고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로 로드맵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쉽게 자신의 비전과 꿈을 한눈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알고 또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하나의 하나의 종이에다가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진로 로드맵을 잘 작성해서 실천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로 로드맵 만드는 샘플들을 좀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전체를 뒤지면서 이 진로 로드맵을 간단히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진로 설계에 어떤 내용을 빠지지 않도록 상사에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로 로드맵의 모형 예시를 보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자기 분석을 했죠.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강점, 내 외부 환경, 그리고 진로 선택, 희망 진로 1, 2, 3 중에서 합리적인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어떤 그 목표에 대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인맥 관리 어떻게 하고 시간 관리,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거에 관련된 경력 관리도 한번 직무에 적합한 이런 경력 관리도 생각을 해봤죠. 뭐 봉사활동, 자격증, 성적, 토익 점수, 인턴 경험 등등 내 직무에 적합한 이러한 경력 관리 계획을 세웠고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실행 계획을 세운 다음에 미래의 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런 단계로 간단하게 진로 로드맵 모형을 예시를 한번 하는 겁니다. 진로 로드맵 예시 이렇게 작성했던 것들을 보면은 뭐 나는 누구인가 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 이거는 앞에 그 로드맵 모형 예시를 보고 한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산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자기 분석, 뭐 직업 선택, 목표 설정, 또 목표 달성에 의한 노력, 미래의 모습, 성공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산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기차로 이렇게 가는 뭐 여행을 떠나는 식의 이런 어떤 진로 로드맵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진로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의 한 수업들을 전부 종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그 진로 설계 과제를 할 때 별도로 찾아볼 필요 없이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요약하고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니까, 자, 이거는 앞으로 한 13분 정도로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뭐 종이에다도 좋고, 지금까지 배운 총 자료, 여러분들 책을 보고 또는 자료를 보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로드맵을 만들 때는 그 자기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냥 흥미는 나는 SE형이다. 그러면 SE형 그 유형을 적어놓고 그 정도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내 성격은 뭐 ENTP다. 그리고 어떤 그 진로 쪽에 이러이러한 직업 중에서 나는 이런 직업을 내가 선택한 직업은 이것이다. 이렇게 선택한 직업 그리고 선택한 직업에 이걸 어떻게 그 목표를 잡을 것인지 전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수학 분석도 좋고 그리고 또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러한 직업에 관련된 어떤 그 직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경력 관리를 그 직무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직무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그 워크넷을 통해서 그 직무가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또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직무 역량도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죠. 그 역량을 찾고 또 NCS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NCS 국가 표준 직무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직업의 어떤 직무 기술서에 보면은 이러한 어떤 그 직업에 필요로 하는 기술 또 태도 능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경력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경력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도 미리 한 뭐 3개에서 5개 정도 그 찾아가지고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해서 한번 기업 분석도 시작을 해서 그 기업의 어떤 목표와 비전이 뭐고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뭐고 또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상이 뭐냐 그 인재상이라는 것은 그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인성 역량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인성 역량을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 경험 속에서 나중에 내가 스토리텔링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직무 역량과 그리고 인성 역량을 같이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실행 계획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세부 실행 계획이 짜졌으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진로 설계를 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예를 들어 보면서 정확하게 이제 할 건데 그렇게 그 하나하나 그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작업을 하면 이 수업의 어떤 목표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된다고 하면 조별끼리 모여서 이 조별 과제로 이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교육실, 그 강의실에서 직접 정보도 찾고 그 중에서 조에서 그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원 중에 한 명의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한번 공통으로 조별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든지 이런 오프라인 수업이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이런 개별 과제로 이제는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커리어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면 내가 이거를 실천하기 위한 나의 마음다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나의 어떤 미래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걸 통해서 그 꾸준히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다듬는 것이죠. 다지는 겁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한 2, 3분 정도의 더 그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진로 로드맵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뭐 이거를 이 시간에 다 완성하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게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여러분의 진로 로드맵을 완성시켜서 그 이후에 이제 진로 설계를 작성하는데 좀 더 용이하게 또 잘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 봅시다. 예, 이것으로 2교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